자, 3강의 게이트웨이 스톡라이트 시작을 할게. 자, 처음에 보면 구체적인 사실로 시작을 하고 있고, 사실 이게 끝에까지 어떤 인터뷰 내용을 들어서 사실만 쭉 얘기하는 거라 명시적으로 이 지문은 필자의 주장, 포괄적인 문장이 나오진 않아. 근데 이제 비유를 통해서 함축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자, 볼게. 94년 8월 12일에 메이저리그 미국 프로야구 선수들은 go on strike 하면 이게 이제 strike은 그래서 파업이야. 파업을 들어갔대. 파업을 했어. 문장 끝난 상태고 분사구문이지. 야구를 bring 가져오는 거잖아. 이거 그냥 억지로 외우지 말고 어디로 가져왔냐면 홀트. 홀트는 stop이랑 같은 말이야. 명사도 되고 여기처럼 동사도 돼. 중단으로 가져왔대. 야구를 중지시켰다는 거지. 나머지 시즌 동안에, 그러니까 중간에 파업해서 그 시즌 자체가 중단된 거야. 자, 그래서 팩트지, 이거는. 그래서 그 스트라이크, 그 파업은 중간에 이제 콤마 삽입 들어간 거고 235일 동안 지속이 됐고 끝났어. 이게 동사지. 다음에 4월에. 그러니까 이게 8월에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4월까지 지속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는 언제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왜는 요 4월 이때 얘기하는 거지. 다음에 4월 Federal Judge. 여기서 이제 이게 명사니까 저지가 판사지. 그 연방 정부의 판사가 명령을 발부했대. issue라는 건 동사로 발행하다, 뭐 발부하다야. 인정션 밑에 있으니까. 이제 클럽 아우너는 그 구단주가 됐지. 구단의 소유주. 그러니까 구단 소유주에게 명령을 한 거고 뭔가 명령을 한 내용 때문에 중단이 됐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명령 자체가 파업에 대한 해결책이 될 거라고. 그지? 아직 이제 뭐 구체적이진 않은데 뭐 파업을 한 거는 선수들일 거니까 구단주 네가 뭔가 선수들의 요구를 들어줘라. 이래서 법원에서 선수들의 손을 들어준 거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파업이 시작했고 끝났다. 뭐 그것까지 내용이야. 그지? 그래서 흐름상 여기 한 부분은 파업 시작, 파업 끝.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거라고. 요거는 우리 밑에 책에 정리되어 있는 거 있잖아. 그걸 기준으로 할게. 필요하면 써주긴 하겠지만 좀 복잡해 보이는 건. 그래서 그 파업 전에, 그 직전에 야구는 즐기고 있었대. 가장 흥미로운 시즌을 중에 하나를 많은 세월 동안. 그러니까 잘 되고 있었다는 거지. 파업 직전에 뭔가 잘 나가고 있었어. 흐름은 좀 바뀐 거지. 그다음에 이제 로울리라고 하는 거는 로우가 낮은 이라는 뜻이니까 그 낮은 즉 하차는 요 이제 팀명이겠지. 얘네들이 리그를 이끌고 있었대. 6게임 차로. 이게 이제 차이잖아, 차이. 그치? 6게임을 뭐 이기고 있었나 보지? 원래 보잘것없는 팀이 잘 나가고 있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토니 고엔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팀의 이제 소속 타자겠지. 이 사람은 뭐 4점대 타율을 즐기고 있었고, 그리고 그다음에 많은 야구 선수들이 배너 이어는 뭐 이게 잘 나가는 애야. 그지? 되게 잘 나가는 성공적인 애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엔드의 역할은 문장 세 개를 병렬로 연결해 주는 거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뭐야? 이 문장에 대한 보충 설명이 되는 거지. 내용적으로 한번 보면 파업 직전에 가장 흥미진진한 시즌 잘 나가고 있었다 라고 하는 제네랄한 거에 요 안에서 스페시픽한 걸로 구체적으로 얘네들이 팀이 이렇고 그 다음에 뭐 선수도 그렇고 다른 선수들도 그렇다 요렇게 된 거지. 파업 직전 잘 나갔던 상황. 또 파업 직전에 뭐 유명한 페임드는 페이머스랑 같은 말이야. 타자 켄이라는 사람이 질문을 받았어. 그가 생각했던 거.
뭐에 관한 생각이냐면 다가오는 파업에 대해서. 이제 곧 파업을 할 건데 이 파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어본 거겠지? 특히 왜냐하면 걔랑 되게 많은 선수들이 잘하고 있었으니까 잘하는데 파업하면 사실 얘네 입장에서 좋은 건 없잖아. 그런데 이제 이 사람 대답 자체가 이 글 전체에 이제 함축된 의미가 되는 거지. 즉, 원래 물어보기도 한 거고, We picked the bad year. 우리는 안 좋은 해를 골랐다. 좋은 해를 가지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함이 답에도 있겠지만 안 좋은 해라고 하는 거는 현재 잘 나가는 현재를 얘기하는 거고, 그지? 이게 이제 그 좋은 되게 잘 나가는 현재예요. 현재 상황은 좋은데 잘못 고른 거잖아, 파업을. 근데 보다 좋은 해라는 건 앞으로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즉,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성공을 희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이해됐지? 자, 그래서 그 밑에 요지에 있는 것처럼, 즉, 파업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키워드를 정리를 해보면 이쪽에다 쓸까? 그 현재의 어떤 이제 좋은 상황, 현재 어떤 성공을 희생을 시킨 거야. 희생. 뭘 위해서? 어떤 미래에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주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그 요지에도 써 있지만 희생을 한다라는 sacrifice라는 키워드를 기억을 해줘야 되겠지. 그지? 결국은 앞으로 더 좋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현재 좋은 것들을 sacrifice, 희생을 하고 있다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뭐 얘는 제목 형태를 생각을 할 때는 희생한다라는 게 중요하겠고, 실제 그 원답 자체 함의 추론에도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돼서 이 단어가 뭐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단 말이지. 이해됐지? 그러면 결국 우리가 내용상 확인해 보면 그 안 좋은 해라는 게 여기 두 번째 단락에 나오는 요거를 얘기하는 거지. 그지? 요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좋은 해를 갖기 위한다라는 좋은 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앞으로 미래인데 여기서는 뭐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아. 그지? 근데 맥락상 여기 good이라는 게 있으니까 현재 뭐 야구 선수들에 대한 대우 같은 게 좋지 않았던가 봐. 그래서 그거를 희생을 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뭐 결국은 위에 첫 단락 다시 돌아가 보면 무슨 얘기야? 선수들이 뭔가 대우를 잘해주세요 해서 파업을 했어. 그러면 누구한테 대우를 잘해달라고 하는 거야? 구단주한테. 그래서 이제 이거의 해결 자체는 이제 판사가 개입을 해서 법원에서 해결을 해주긴 했다. 근데 과정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됐다라는 걸로 세부 등분 나누면 되겠고, 그래서 뭐 여기서는 큰 흐름 세 개로 나누고 아까 얘기했던 근거 자체가 있기 때문에 요 문장 있지? 이게 제네럴 스페시픽이 가능하니까 요 문장 위치 정도만 확인하면 되겠다고. 간단하게 됐어? 이거는 이 정도만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되겠다고. 그래서 키워드는 세 문장이긴 한데 특히 이제 이 두 문장만 좀 비교를 하면 되겠지. 그지? 이건 파업했다. 현재를 잘 나가고 있었다. 그래서 그 잘 나가는 해를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중단했다. 희생을 감행했다가 되는 걸로. 오케이.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3강의 1번으로 가볼게. 그지? 여기 밑에도 보면 sacrifice. 그지? 그래서 여기서는 요지. 여기다 하나 추가로 써보자고. 파업을 위해서 희생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 더 생각하면은 더 좋은 미래를 위해.
이 정도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 되겠단 말이지. 그러니까 제목 뭐 형태는 뭐든지 다 가능할 수 있는데 주제는 조금 이렇게 쓰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지? 결국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현재 상황을 희생한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되겠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3강의 1번. 자, 만약 하나의 최근 변화가 있다면 recent change. stand out, 두드러지는 의지, 밖에 딱 튀어나와서 서 있는 거니까 학생 행동에서 뭔가 눈에 확 띄는 변화가 뭐냐? 주제는 나온 거지, 글감. 그게 뭐냐면 그것은 요 isn't change가 되겠지? decline, 감소야. 책을 읽으려는 의지의 감소. 이건 공감이 되지? 이거 뭐 연장된 기간이라는 게 뭐 비교적 장시간 동안이야. 그래서 첫 문장이 일단 주제문이 나왔고, 그리고 내용상 중요한 게 이거니까 요거는 형광펜을 해보고 빈칸이 가능하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요것도 이 문장까지 쭉 이어서 형광펜 해보면 인과관계잖아. 독서의 의지의 상실 결과,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원인. 그러니까 주제 자체는 인과관계로서 학생들이 독서하고자 하는 의지가 감소한 것에 대한 원인이 될 텐데, 원인이 여러 가지도 아니야. 한 가지야. The reason이니까. 그게 독서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경쟁이래. 그러니까 매체 같은 거 얘기하는 거지. 책 읽느니 유튜브 보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겠지. TV. 근데 여기서는 뭐 TV 같은 것도 나오고 뭐 그러지 않나 싶어. 자, 1980년대 중반까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스페시픽한 보충 설명 나오고 있지. 유일한 경쟁, 관계사절, 학교가 정말 가지고 있던 유일한 경쟁은 이때까지는 TV뿐이었다고. 그럼 TV를 볼 거냐? 독서를 할 거냐?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살고 있다고, 세상에서. 근데 그 세상은 프린트 리터러시를 서포트하는, 리터러시라고 하는 말은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지. 즉 인쇄가 된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지지하는 세상. 아직도 그지?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시작은 계속 과거가 이어지잖아. 뭐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이때 TV가 있다, 영상 매체가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책 읽고 글을 읽는 거를 권장하는 그런 상황이었었단 말이야. 그래서 there was still a collective memory. 그 집합적인 기억이라는 게 사람들이 다 공통으로 이런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야. 뭐에 관한? 경험에 관한 기억. 뭐가? 독서가 관계사절 제공하는 경험. 딱 이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독서를 통해서 어떤 경험을 했어요 라고 하는 거를 기억들을 다 하고 있다는 거지, 누구나. 그리고 또 뭐도 있었냐? 병렬 구조는 뭐 이렇게 요거랑 병렬이야. 또 집합적인 합의도 있었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거지. 독서의 가치에 대해서. 그러면 이때는 TV가 등장을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는 인쇄물 글을 읽는 거에 대해서 지지하는 분위기였고 다들 그런 경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이런 상태였었대. 그럼 아직까지는 좀 더 구체적이진 않지. 좀 더 가야 되겠지. 내용이 다 나온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러한 컨센서스, 공감. 그러니까 여기서 컨센서스는 의견의 그러니까 의견의 일치를 얘기하는 거라서 맥락상 이 컨센서스가 의미하는 게 앞에 나오는 특히 이제 이거 컬렉티브라는 말이랑 대입하면 돼. 그러니까 합의된 이런 것들이 있었다 해서 that이라는 지시사가 있잖아. 그러면 이 경우에 글 순서를 봤을 때는 물론 이 합의라는 말 자체는 좀 추상적이니까 생각보다 도움을 안 줄 수도 있지만 그래서 글 순서 맞출 때는 이 합의라는 말은 이 컬렉티브라는 말로 대응해서 이해를 하면 되겠다고. 이런 다들
공감하는 이 합의라고 하는 것은, 아니면 이렇게 보지 않고 이걸로 뭐 줄여도 돼? 컬렉티브 어그리먼트 자체가 컨센서스 봐도 되니까. 이것도 어쨌거나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생각인 거니까 컨센서스, 의견의 일치라고 볼 수 있단 말이지. 근데 이게 빠르게 패스웨이, 지나가 버렸다? 즉 gone, 사라져 버렸다는 얘기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흐름이 바뀌잖아. 그러면 여기까지는 책 읽는 게 중요했다는 거지만 책 읽는 게 안 중요한 걸로 없어진 거니까 흐름은 바뀐 거야. 이해되지?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 자체, 그리고 위치도. 교사가 오늘날 이제 현재로 넘어왔네. 소설을 나눠줄 때 글이지. 그럼 첫 번째 질문이야. 모든 학생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첫 번째 질문은, 아, 이 소설 영화 버전 있나? 라는 거지. 즉 영상을 보고 싶지 글을 읽고 싶지는 않다는 얘기. 현재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까 이 글을 읽는 거에 대한 중요도, 가치 같은 게. 그래서 만약 없다, 영화가 없는데? 이러면 얘네들이 그 다음번 생각에 멈추는 곳은 뭐냐면 인터넷이라고. 관계사절. 그 인터넷에서는 일부 웹사이트가 제공해 줄 거야. 짧은 한 챕터 한 챕터 요약, 뭐 논평, 분석 이런 거를 어떻게 제공? 공짜로, 무료로 검색해 봐야지. 우리 뭐 보통 이렇게 하잖아. 학교에서 과제로 내놓으면. 그래서 이러한 사이트들은, 이것도 사실 이제 뭐 글 순서 같은 개념으로 봤을 때 요건 이제 구체적이잖아. 앞에 사이트 언급이 되어 있지? 요거 얘기하는 거겠지? 잘 이어지지? 뭐 흐름으로 일단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뭐 문법 같은 포인트도 잡아보면 순서는 어렵지 않을 거야. 이런 사이트는 자기 사이트 자체, 자기들 자신을 뒷받침한다는 게 이 뒤에 있는 내용 가지고 자기들 어떤 존재 가치 자체를 정당화한다는 얘기겠지? 광범위한 광고로 뒷받침해줘. 근데 그게 embedded, 삽입된 거야. 요약되는 글 내에. 즉 다시 말하면 유튜브 중간에 나오는 광고를 얘기하는 거니까, 요거는 뒷받침한다는 게 뭐 이론적인 뒷받침보다는 어떤 그 경제적인 뒷받침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지? 자기들도 무료로 제공하면 뭔가 수입원은 있어야 될 거 아니니? 그 얘기지? 무료. 그 다음에 이제 뭐 좋은 시각적인 distraction, 주의를 흐리는 거래. From the boring text summary. 이렇게 지루한 문자를 된 요약을 보지 않고, 그지? 결국은 이렇게 시각적으로 주의를 산만하게 해주는 이런 것들이 광고가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오늘날 reading literature, 여기 literature 같은 경우는 아까 literacy의 형용사형이지,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요 명사고 형용사라고. 그러니까 결국 문학 작품을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형용사지만 여기서 뭐 명사로 사용됐네, 그지? 아, 그 잘못했다, 그지? 요거는 형용사가 리터릿이고, 참 리터러처는 명사야, 참 미안. 문학 작품이다. 일단 한번 다시 정리할게. 문학 작품을 읽는 것은 의미하는데 뭐를 의미하냐? 함이 reading about literature.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가 있는 말은 요 about이지, 문학 작품에 관해서 읽는 걸 의미한다는 게 결국은 요약된 서머리본을 읽는 거를 얘기한다고. 오케이? 그래서 전체 내용은 뭐 이해는 되지? 자, 그래서 일단 요지 자체는 현재 독서를 대체하는 수단이 있어서, 과거에는 80년대에는 영화, 오늘날은 인터넷 이런 것 때문에 과거만큼 책을 읽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함의를 보자면 결국 오늘날의 독서라는 게 의미하는 거는 저렇게 인터넷상에서 요약된 요약본을 보는 거를 의미한다. 그래서 요지를 역시 형광펜을 해주고, 그다음에 함의추론 요 부분도 getting sketchy detail, 이제 간략한이지, 스케치가 간략한 세부사항을 읽는 거, 얻는 거야. 책에 관한 뭐 대신에 실제로 읽는 거 대신에.
여기 또 형광펜 해볼게. 요 의미가 있잖아. 그지? 간략한, 뭐, 브리프, 뭐, 스케치, 이런 말. 그래서 뭐,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요약문은 이런 다양한 매체의 등장과 함께 학생들은 읽을 의지가 더 떨어진다. 그래서 뭐, 제목 같은 경우는 요게 들어가야 돼. 이유가 돼. 인과관계였잖아. 왜 학생들이 책에서 멀어지니? 뭐 저런 다른 매체들에서 다양하게 제공을 해주니까. 이 지문은 상당히 괜찮거든. 소재가 좋기 때문에 별표 있으니까 좀 더 신경을 써주고. 인과관계다. 그지? 인과관계. 그리고 내용상 다시 정리해보면 책을 읽으려는 의지가 사라졌다. 그 이유는 결국 이제 가장 포괄적인 이유는 독서가 타매치하고 경쟁에서 지금 밀리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과거잖아.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런 과거에 독서가 가치 있다라는 그 사람들 사이 의견의 합의가 떨어져서 구체화시켜서 스페시픽하게 쭉쭉쭉 여기까지 쭉 나오고 그래서 마지막 문장을 포괄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이 함의 문장 자체를 주제문이라고 또 봐도 돼. 이렇게 합쳐가지고. 그래서 오늘날은 이런 이유 때문에 독서를 한다는 게 요약본 읽는 걸로 전락해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고. 그지? 그래서, 일단 얘는 빈칸 추론을 생각을 할 때 첫 문장에 여기가 상당히 괜찮고, 그 다음에 요 함의의 요 부분을 이런 형태로 빈칸으로 바꿔도 되니까 요 내용을 함의 정답이지만 같이 기억은 해주면 되겠다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문맥상 들어가는 어휘 같은 거, 그다음 삽입은 요거 하나 정도로 보면 된다고. 뭐 embedded는 끼워 넣어진 삽입된 에서 뭐 included 이 정도 뭐 가면 될 거고, 뭐 short는 아까 본 것처럼 짧은 뭐 간략한 반대말을 하나 볼까? 길고 장황한 long보다는 lengthy 뭐 이런 말 안 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 support는 뒷받침해 주는 거니까 이게 이제 뭐 반한다 라고 하면 뭐 그냥 against 자체를 쓸 수도 있고 뭐 counter 뭐 반하는 거 있잖아. 반대하는 거. 아니 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뭐 disagree라든지 뭐 이런 정도 표현 반대로 이해하면 되겠다. 이 질문은 소재가 매우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주면 되겠다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강의 2번을 볼게. 자, 전통적으로 인정된다? 가짜 주어, 진짜 주어요. 음악이 예술이다. 표시를 미리 해놨지. 요거 다 계속 공통으로 이어지는 진짜 주어지. 두 번째는 그림이 예술이다. 그리고 연극이 예술이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원래는 뭐 여기 정도의 엔드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열거를 그냥 붙여놨어. 하여간 뭐 이런 것들 기존에 conventionally 또는 traditionally 기존에는 이런 거를 예술이라고 인정을 했대. 그 다음에 no less than literature 라고 돼 있어. 그리고 그 얘네들 자체가 예술인데 그 비교급으로 보면은 이 문학만큼 더 적지 않게 그러니까 노 비교급 때는 우리가 이해하기를 as 반대 원급 as로 이해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as, much as 이렇게 보면 돼. 즉 이런 음악이나 그림이나 연극 같은 게 문학 작품만큼이나 많이 전통적으로는 그지? 예술로 인정이 됐대. 그리고 요거 이제 땡겨볼게. 한 세기 현재까지 뭐 이상 동안 시네마도 즉 시네마라는 거는 영화가 되겠지. 그러니까 영화도 역시 똑같이 많이 예술이다라고 인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그 예술의 범주에 들어가는 게 열거로 뭐 음악, 그림,
그지? 음악, 그림, 뭐 연극, 뭐 문학 작품, 그리고 뭐 영화 뭐 이런 거를 예술이다 라고 기존에 다들 인정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바로 필자의 생각이 나오지. 그러면 요리는 왜 안 돼? 요리는 왜 예술이 아니야? 라고 물어봐요. 그럼 이 물어보는 거는 대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수사의문문이라고 반어법이란 말이지. 요리도 예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즉, 왜 그런지 이 사람들 근거를 당연히 얘기해 줘야 되겠지? 그 요리의 필수적인 기능, 영양분을 제공하는 이 기능이라는 게 초래를 했어. 우리가 그것을 잊도록. 즉, 그것이라고 하는 거는 요리도 예술이다 라고 하는 요걸 잊도록 먹는 거 영양분 섭취하는 게 무슨 예술이야. 뭐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수식어로 위대한 요리사의 손에서 식사가 가능하다. 우리를 감동을 주는 게 뭐처럼? 이건 처럼이지. 사랑 노래가 더즈는 감동을 준다는 거지. 감동을 주는 것처럼. 그러면 요거는 요게 좀 잘못 잘랐네. 요게 이렇게 그 지시사가 아니라 여기 대절 forget that 해서 이 타동사의 목적어라고 봐야겠네. 물론 앞에 우형식이었지만 요게 목적 이어지는 거지. 이런 내용을 잊도록 초래한다는 거네. 미안, 잘못 봤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병렬 구조. 두 번째 뭐가 가능하시니? 우리한테 즐거움을 주는 것도 가능하고, 그지? 우리한테 감동을 주는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가끔씩 심지어는 뭐도 우리를 역시 감동을 줘서, 그러니까 뭐 이건 움직였다는 게 마음을 움직여서 분노 쪽으로 이동시킨다는 게 화를 나는 감정을 유발하기도 한다는 거지. 그러면 지금 아까도 뭐 사실 얘기를 했지만 그 여기에 나오는 이런 세 가지 가능하게 하는 거 있잖아. 터칭, 기빙, 이거 be capable of, 그 다음에 moving us, 뭐 이런 거. 이게 다 어디에서 나온 얘기야? 이게 그 예술 작품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 예술 작품을 보면 감동도 받고 즐거움도 받고 뭔가 화도 나고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요리도 예술 작품과 똑같은 이런 역할을 감정을 유발하는 거잖아. 결국 이게 다 감정이잖아. 예술 작품이 주는 감정 유발하는 거잖아. 좋은 감정이든 안 좋은 감정이든, 그치? 감정 유발하는 거란 말이지. 자, 그래서 to the extent that, 원래 이제 to the extent that은 대디아라는 정도까지인데 여기서는 뭐 뭐뭐 하는 정도로 이해하자고. 그것은 이제 요리가 되겠지. 요리가 그 자신을 디태치, 어태치의 반대말이야. 분리시키는 거지. 어태치는 붙이는 거고, 전통과 자기 자신을 분리시키는 정도로, 분리시킬 때까지. 그리고 insofar as도 뭐뭐 하는 하냐, 이런 건 하는 뭐 접속사라고 보면 돼. 그 목적이 감정을 스터라는 건 휘젓는 거니까 자극을 하는 거야. provoke, 뭐 유도한다, 뭐 cause, 뭐 이런 것도 가능해. 감정을 초래하는 거니까. 이러는 한, 즉 요게 뭐였어? 요게 그 식사, 여기서는 뭐 요리라고 해도 되고 식사라고 해도 되고 같은 개념이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요걸로 봐야 되는구나. 쿠킹으로. 요게 요거지. 근데 뭐 위에서 가면 식사든 요리든 요걸 연결을 하지 말을게. 이렇게. 이 요리라고 하는 건 띵길게. 일단 cannot be excluded, 배제될 수 없다. 걔네들의 동료들로부터. 그러니까 동료라고 하는 거는 아까 위에서 언급한 그 예술의 범주도 있잖아. 예술로 인정되는 것들, 즉 뭐 음악이든 뭐 예술이 뭐 그림이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도 다른 예술로 인정되는 것과 똑같은 취급을 받아야만 된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형광펜을 요 마지막 문장 요걸 다 형광펜을 해볼게. 요게 이제 가장 좋은 거잖아. 주제문으로 하나로 보기에. 그 다음 이제 중간에 띵긴 걸 한번 볼게요. 그래서 뭐 요지 자체는 마지막에
요리도 예술의 범주에 해당되다. 왜냐면 똑같이 우리한테 감정을 유발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면 돼. 감정을 유발하고 뭐 추가 내용 하면은 모든 감각을 자극을 하기 때문인데, 중간에 이제 띵긴 거 볼게. 이 내용이 이제 무슨 얘기인지 확인해 봐야 되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거 답 자체는, 그래서 뭐 쉽게 그 책을 보면 이거 답 먼저 보고 갈까? 요리가 간주가 돼야 된다. something 뭔가로, 예술하고 다른 뭔가로 간주되면 안 된다가 앞에 not이 있었어.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그지? 다른 거냐 비슷한 거냐라고.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아까 그래서 저 different가 있었는데 여기 not을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게, 함의는 여기서부터 excluded부터잖아. 그지? 그러니까 예술 작품하고 다른 뭔가로 간주가 될 수 없다지. 이거 되게 중요해요. 내용은 이해를 했는데 이 부정어 not 자체를 실전에서는 빼면은 전혀 바뀌는 거잖아. 그지? 즉 요리라는 거는 다른 예술의 범주들하고 동일하게 취급을 받아야 된다. 뭐 똑같다. 다르지 않다. 이게 같은 얘기잖아. 여기는 지금 다르지 않다인데 이 not을 빼면 같다라는 식으로 표현은 바꿔줄 수 있는 거니까 항상 이 not은 조심해줘야 돼. 그래서 빈칸은 마지막 문장, 원래 함의의 정답으로 나온 그 different을 뭐 비슷하다, 같다라고 해서 뭐 identical, 뭐 same은 좀 그러니까 이런 말을 쓰게 되면 not이 없어져야 되지. 그럼 답이 되는 거지. 쿠킹은 포함될 수 있다, 좀 똑같이 간주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똑같다, 포함된다, 간주된다 이렇게 바꾸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전통에서 요리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배제해, 그러니까 뭐 떼어 놓고 벗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 다른 말로 하면은 뭐 escape 뭐 이런 말, 벗어나는 거 있지, 이런 말도 가능은 한데, 전통이 뭐냐면 전통은 which works, 작용을 해, 할당하는 거지. 그 자신을 할당하기 위해서 할애하는 거지. 어떤 상태냐면은 artisanal trade or craft야. artisan이란 말은 이건 형용사고 여기까지 명사, 장인이야. 그러니까 장인이란 말은 아티스트하고는 다른 말이야. 아티스트는 창작행위라는 예술가라면, 아티스트는 그냥 실용적으로 물건을 막 만드는 거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술적인 의미가 없는 실용적인 제품 만드는 기술자라고 보면 된다고. 그지? 그래서 여기서 뭐 트레이드는 직업이고, 이건 뭐 크래프트는 공예 기술인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런 기술자라고 하는 그런 지위를 할당을 하는 거란 말이지. 전통적인 요리의 개념은 뭐에 근데 기반한다면 이거는 반복이라고. 기술자는 반복이고, 이 반복의 상대 개념 항상 그 예술 같은 경우에는 창작, 크리에이션이잖아. 한 번만 존재하는 거잖아. 이거 똑같은 거 계속 만드는 거니까. 됐어? 그러니까 다시 보면 요리라는 게 전통적인 요리의 의미 있잖아. 반복을 기반으로 이런 장인의 어떤 지위를, 그 요리 자체를 할당하는 그 전통에서 요리 자신이 자기 자신을 떼어낼 수 있는 한, 그러니까 이거 비슷한 거라 보자. to the extent나 인소마. 그리고 그 목적이 감정을 이렇게 자극하고 유발하는 것인 한, 그렇다면 요리도 예술의 범죄에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요리라고 하는 것은 which alone, 그 단독으로 그것만으로 이런 예술들 사이에서 자극을 하는 거야. 모든 센스, 감각들을 한 번에. 그치? 결국은 예술 작품이라는 게 모든 감각을 한 번에 다 자극을 해서 감정을 유발하는, 얘네들의 성격이 예술이고, 요거의 상대 개념은 반복을 통한 그런 실용적인 프랙티컬한 것들, 요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얘도 사실 요 부분은 상당히 좋거든. 별표를 안 줬지만 얘도 소재 자체가 좀 간단해서 얘기는 했지만 여기 사실 위의 내용은 별건 없잖아. 그러니까 얘도 사실 되게 괜찮아.
별표를 좀 아끼느라고 하는 것 뿐이지만, 그래서 특히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면 되겠고, 구조는 이제 간단하지. 여기는 기존에 이런 거고, 사실 여기에 역접의 연결사가 있다고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 기존에 이런 개념이 있어서. 그런데 요리는 왜 예술이 아니야? 그 이유 자체는 요리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어떤 예술 작품이 제공하는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잊게 한단 말이지. 영양 공급이란 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기능적인 면에. 그지? 그래서 여기 이것도 하나 또 보자면 결국은 이 기능적인 게 여기서 얘기하는 이 장인의 즉 반복의 요게 이제 기능과 관련된 거라고 보면 돼. 요거 세 개를 같이 보면 되죠. 그러니까 기능적인 부분만 분리를 한다면, 그지? 해낼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 얘도 똑같이 모든 이런 자극을 통한 감정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예술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걸로. 오케이? 펑션, 뭐 artisanal, repetition 요런 부분들만 배제하고 놓으면 똑같이 예술작품의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분류한다라는 말을 뭐에서 그 함의 여기에서 보면은 뭐 좀 바꾸면 분류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classify잖아. 그지? 여기가 뭐 요 부분을 classified. 그지? 아니면은 category잖아. categorized. 그지? 뭐 이렇게 단어는 좀 바꿀 수도 일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를 빈칸을 줬을 때 그 정도의 표현을 바꾸는 걸 생각하면 되겠고, 동사는 그 다음에 그보다 중요한 건 그 뒷부분 요 not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요 not. 그지? 요거랑 그래서 이게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게 different가 되느냐, 아까 봤던 건 뭐 예를 들어서 뭐 similar냐 아이덴티칼이냐 뭐 이런 말로 충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신경 써서 봐야 돼.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문법보다는 이 파란색은 이렇게 이제 보라고 얘기를 한 거고, 여기도 사실 이게 연결사가 엔드가 있어야 되는데 문법적으로는 잘못된 거라고 그냥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되겠고, 그다음 뭐 이런 거 괜찮아. 레스나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레스 해야 돼. 그다음에 뭐 읽는다, 기억한다 반대말 했고, 요거 이제 뭐 비슷한 말 반대말 써줬지. 어사인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제 할당하다 할애하다니까 그거다 이제 준다 지정한다는 얘기잖아. 이거는 뭐 아까랑 비슷하다 보면은 뭐 불임 같은 것도 가능하다. 데려다 오는 거야. 이런 지위로 데려가는 거잖아. 그치? 아니면은 이제 뭐 전락시킨다 하면은 뭐 decline이란 말 써도 돼. 감소시킨다는 게 이런 지위로 전락시킨다는데 decline이란 말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그다음 뭐 stimulate은 뭐 자극한다는 게 아까 뭐 스터라는 말을 위에 썼잖아. 뭐 여기 이런 같은 말이야. stimulate, 뭐 provoke, 뭐 cause 뭐 이런 거. 여기서는 cause는 좀 안 되겠다. 자극하는 거니까. 그지? 여기서 뭐 초래한다고 가능하지만 감각을 자극을 하는 걸로. 그지? 그다음에 이거 포함이냐 배제냐 뭐 이런 말들 들어갈 수 있지. 자, 3강에 3번 할게. 멜라토닌이 도와줘. 조절을 하는데 타이밍, 시기지? 언제 수면이 발생하는지 여기서 한번 끊어보자. 그럼 다시 정리해보면 멜라토닌은 언제 잠드는 게 시작하는지 시점을 조절하는데 도움을 준대. 자, 어떻게 함으로 썼냐면 systemically 체계적으로 signaling 신호를 줌으로써 어둠의 신호를 주는 거지. darkness. The organism 얘는 생명체니까 우리 뭐 인간이라고 치자고. 생명체 전반에 어둠의 신호를 체계적으로 줌으로써 언제 수면이 시작할지, 언제 이제 잠을 자야 할지에 대한 시점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대. 그래서 regulation, 여기서 control하고 같은 말이지, control. 자, 그런데 보시니까 그럼 바뀌어요. 멜라토닌은 요거 부정어 조심해줘야지. 리를 부정어하냐? 이런 거. 영향을 이번엔 주진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조절을 하는 거, 영향을 주는 거고, 얘는 영향을 주지 않는 거지. 뭐에? 수면 그 자체 생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regulate하고 little influence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개념상 여기서 빨간색, 파란색 표시도 한 것처럼 얘네들이 다른 개념인 거지, 언제 수면이 발생하느냐하고 수면의 생성하고는 말이 비슷해 보이지만 좀 다른 얘기래. 그럼 뒤에 좀 더 확인해 볼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즉 다시 말하면 잘못된 가정이야. 많은 사람들이 홀드 지니고 있는. 그러면 여기 정리해 보면, 그 멜라토닌이라는 거는 언제 잠이, 수면이 발생하느냐라는 개념이랑 수면 자체의 제너레이션, 뭐 생성이랑 딱 보면 뭐가 달라? 요게 좀 다른 것 같지? 그치? 요게 어떤 키워드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멜라토닌은 이때 이제 잠을 자야 된다는 시점, 시기에 대해서는 조절을 하지만 잠 자체를 만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돼서 이게 상대 개념이니까 이거 구분이 돼야 돼. 그래서 미리 색깔로 구분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형광펜을 when sleep occurs 이거하고 the generation of sleep하고 이 색깔을 좀 다른 형광펜으로 구분을 해서 칠해낸다. 난 일단 뭐 같은 걸로 일단 하겠지만 여기 색깔대로 그대로 가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요게 수면 생성이라는 게 이게 이제 결국 잘못된 가정 통념이 되는 거니. 그치? 자, 그래서 이런 디스팅션은 차이잖아. 구별, 디퍼런스. 이런 구별을 make clear,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생각해봐. 수면을 뭐로? 올림픽 100m 경주로. 지금 뭐가 나왔어? 지금 비유 나왔지? 하미추르네 아주 단골 전개 방식. 그래서 멜라토닌은 요게 이제 원래 함이 나온 부분이지, 뉘어놓은 거. 타이밍 오피셜의 목소리를, 즉 타이밍 오피셜은 이 출발 시간을 재는 그 심판이라고 봐야 되겠지? 심판? 이제?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그 요 목소리를 요 when이라는 개념으로 가면 되겠지. 언제 자야 돼? 너 이제 자야 돼! 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야. 이제 출발해야 돼! 라고 알려주는 것처럼. 즉 알려주는 거야. 뭐라고 말하는? 심판? Runners on your mark. 주자들 표시로 해서 이제 출발을 준비하라는 거잖아. 그리고 나서는 starting pistol, 탕 쏘는 총 얘기하는 거지. 발사를 한대. 시작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그 출발 신호용 총은 경주를 트리거, 초래, 출발을 시키긴 하는 거야. 그러면 경주 자체가 수면 자체의 생성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다. 그치? 그러니까 결국 멜라토닌은 경주의 출발 신호를 알려주는 거지 경주 자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그렇게 구분하면 되겠네. 이 두 가지를. 그래서 상대 개념이라 여기서 처음에 인식을 했지만, 그래서 그 출발 그 신호를 주는 심판 멜라토닌은 가번 지배한다. 그 가번에서 regulate, control 다 같은 얘기지, 셋 다. 역시 여기 언제라는 말이 나와요. 그지? 언제 수면인 언제 경주가 시작할지는 지배, 조절, 통제를 해. 하지만 쿤틴 당연히 못 나와야 돼? 이게 뭐 A라는 개념, B라는 개념이면 수면 자체를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 참여는 안 한다. 경주 자체에 참여하지는 않는다. 즉 수면 자체에 참여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런 비유에서 스프린터는 이제 단거리 주자야. 얘네들은 other brain region in process. 그러니까 실제 막 수면을 달려나가는 애들, 즉 수면 자체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주자니까 얘네들 자체는 어떤 다른 두뇌의 어떤 구역이고 과정이라고, 적극적으로 수면을 생성하는. 그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스프린터도 그 수면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적극적으로 수면을 제너레이트 만든다. 그래서 제너레이션 요거잖아. 같은 얘기지.
자, 그래서 멜라토닌은 코렐은 뭐 가두다, 두다야. 둔데, 이거 뭐 풋 정도로 봐도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플레이스나. 뭐 제한한다 해도 되겠고. 이렇게 수면을 만들어내는 뇌의 구역을 어디다 두냐면 출발선으로 가둔다. 또 나왔지. 그래서 여기도 형광펜 한번 해볼게. 출발선상. 수면의 출발선상. 그리고 우리 개념상으로는 스타팅 라인. 이거지? 여기 빈칸 괜찮겠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형광펜 안에 세 부분 있지? 빨갛게 해놓은 거. 거기가 빈칸. 그래서 멜라토닌은 단지 제공해요. 공식적인 지시를 뭐 하도록 수면의 어떤 사건 자체가 커맨스는 그 스타트나 비긴하고 같은 말이야. 시작하다라는 지침만 내리는 거지. 언제 자야 돼? 이걸로. 자라라고 말만 하는 거래. 여기 동갑해 놓을게. 그래서 빈칸이지. 그리고 이것도 개념상 수면이라는 사건을 시작 언제 이거지? 개념상 이렇게 같은 걸로 녹색은. 하지만 또 수면 자체는 생성하지 않는다지? 참가하지 않는다. 수면 경주 자체는 참가하지 않는다. 해서 마지막까지 개념이 쭉 그대로 두 가지 개념이 이어져 나왔어. 오케이? 그래서 이거 별표 두 개 줬잖아. 이게 상당히 괜찮다고. 빈칸 줬고, 뭐 주제 당연히 줬고, 요약문도 줬지? 두 가지가 다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형광펜을 뭐 해보자면 멜라토닌, 수면 생성, 노노, 그다음에 수면이나 이런 때 조절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 찾으면 되겠고, 그러니까 요게 아니라 이거라는 거잖아. 그래서 뭐 주제 자체는 멜라토닌의 역할이겠지. 수면과 관련한 역할이야. 그래서 이 하미추론 시간 알려주는 심판의 목소리라는 게 도와주는 애래. 요거지 역시 언제 수면이 commence, begin, start 시작하는지를 조절하는 수면을 generate 만드는 애가 아니라 오케이? 그래서 비록 멜라토닌은 언제 수면이 발생하는지 통제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걔는 영향을 갖고 있지 않다. 수면 자체를 generate 대신에 produce로 쓴 거지 만드는 것 자체하고는 관련이 없다. 오케이? 내용은 복잡하진 않아. 자, 하나만 더 볼게. 자, 구체적이네. 1953년에 뭐 PS라는 사람은 알아차릴 때 겉보기 안 중요한 사건을. 그래서 그녀의 실험실에 조수가, 그러니까 주어, 엎질렀어. 몇 방울을. 뭐에? 실험하는 화학물질. 어디다가? 새로운 운동화야, 트레이너에다가. 엎질렀네? 자연스럽게 그 조수는 화가 났지? 생각을 하면서. 그녀가 그 게로프는 떼어내는 거야. 여기 스테인이 얼룩이거든. 얼룩을 떼어낼 수 없을 거다. 화학물질 묻으니까 효과가 없었어. 다 없었대. 니덜, 에이돌, 비누든 알코올이든 다른 용매든 다 효과는 없었던 걸로. 이야기다. 계속. 결과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 마지막에 일반적인 말로 주제문 주는 게, 그지? 탑백 센텐스 밑에 있지? 자, 근데 이제 흐름상, 문장 위치, 요거. 요만큼, 이렇게 문장이 안 끝났는데, 호흡이 너무 길으니까 이만큼을 잘라보자고. 그럼 이거 문장 쪼개면 되니까. 자, 그런데 저 셜먼이라는 사람은 되게 매료가 됐대. 그 화학물질의 놀라운 resilience. resilience는 이제 버티는 능력을 얘기하거든, 보통. 뭐, 회복력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이제 튕겨낸다는 게 뭔가 얼룩 입장에서는 이 화학물질 얼룩된 거잖아. 그 뭔가를 들이대가지고 떼어내려고 했어요. 그걸 자꾸 튕겨내더라. 버티더라는 얘기지. 회복력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아이디어를 형성하는 거를 시작을 했다고.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그건 그때 당시에는 그 아이디어는 그러니까 위치는 이 아이디어를 얘기하는 거겠지? 여기 맥락상 여기. 그러니까 이거를 문장을 쪼개면 여기 콤마로 마침표를 줬잖아. 이거 이수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여기서 이제 문장 하나니까 관계대명사로 된 거고 되게 ridiculous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였대. 무슨 말이냐면 개발하는 거야 화학물질. 근데 물이나 기름 같은 걸 repel 원래 repel은 물리치다거든. 역시 튕겨내는 거지. 이런 옷의 fabric 천이지 천 직물 이런 거로부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그 등산복 같은 데 쓰는 거 있잖아. 방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방수천 같은 거. 겉에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하는 거. 그지? 우리 겨울에 뭐 두꺼운 파카나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주제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이런 현상을 보고, 우연한 사건을 보고, 얘는 특별한 아이디어,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대. 그러니까 이게 53년인데 56년이잖아. 3년 지나고, 스카치 가드 프로텍터라는 이게 상품명 되겠지? 이게 출범이 되었어요. 그리고 브랜드는 마켓 리더가 그때 이후로 계속된 거고, 현재 완료, 뭐, 신스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유명한 속담 그녀 회사에서 말 정도 해볼게요. 말이라는 건 뭐냐면 요거 이제 함이 You have to kiss an awful lot of frog. 너는 반드시 끔찍한 많은 개구리하고 키스해야 된다. 네가 너의 왕자를 찾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야 된다는 거지. 실제 성공하려면. 그래서 failing 요게 같은 개념이지. 실패에 개구리 키스하기야. 걔는 par for the course는 얘는 그냥 외우면 되거든. 밑에 있잖아. 당연하다, 보통이다. 그러니까 이게 natural, 당연하다, 자연스럽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natural, 당연한 거지. 실패는 당연한 거야. when it comes to 뭐에 관해서 왕자 혁신과 제품 개발에 있어서. 자, 그래서 형광펜은 얘는 요거, 그지? 그리고 요거 같은 개념이지? 요 이제 화합물질 요거 혁신 요소 구체적이고 이건 일반화 시킨 거고 그 다음에 좀 뭐 색깔을 구분을 해도 좋고 그래서 이번에 여기도 실패는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라는 개념 요게 요거를 앞에로 맞는 말은 요거지 개구리한테 키스를 겁나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색깔 뭐 굳이 맞추면 네가 왕자를 발견한다는 거는 뭔가 성과를 내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치? 뭐 사실 이제 말도 안 된다. 라는 것도 이제 실패를 거의 보장한 거다라고 되겠지? 그래서 얘는 이제 주제, 미괄식으로 토픽 센텐스가 여기 들어있잖아. 이제 일반화된 거니까 이쪽에 뭐 빈칸, 주제 충분히 좋고, 그 다음에 문장 삽입은 중간에 흐름이 내용에서 바뀌는 거 있지? 그러니까 요 앞에까지가 도입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착안한 거고, 그러니까 실제 결과가 이루어지는 부분이잖아. 마지막 부분. 근데 문맥 어휘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겉보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 겉으로 헐빛 봤을 땐 별달리 별거 아닌 것 같이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얘는 이런 식이었다는 얘기잖아. 그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제는 성공하려면 뭐 실패를 많이 해, 뭐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야 된다잖아. 그래서 요지는 신제품 뭐 개발 혁신에는 당연히 많은 실패가 필요하다. 그 시행착오란 말도 기억을 해보자고. 그래서 여기 속담이 뭐 다 가능할 수 있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 폭풍 이후에 편안해 온다는 뭔가 힘든 일 다음에 좋은 게 온다는 거니까 이것도 뭐 그런 느낌도 가능하다고 봐. 고통 없으면 얻는 것도 없고 역시 크로스 없으면 크라운도 없다. 일단 비슷한 거라고 보면 돼. 고통 없으면 뭐 왕관은 없는 게 좋은 걸 얘기하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모험 안 하면 얻는 것도 없다. 이런 비슷한 느낌. 그래서 요지 정도 보면 그다음에 이제 뭐 제목은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고 그래서 하미추로는 이것도 뭐 기억을 해줘야 되겠지. 그 너가 실패를 위험을 무릅써야 돼. 성공을 하기 위해선. 그거 했었잖아. 여기 혁신, 그지? 그 다음에 여기 뭐 시행착오, 실패, 뭐 이런 얘기 했었으니까. 그치? 그래서 파미추로는 상당히 좋아. 그 문제도 적어도 지문 자체는 뭐 똑같이 나눠서 낼 수는 있겠지. 개수는 맞추긴 하겠지만, 그래도 두 개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좀 신경 써서 해줘.